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통상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주거가 부정하다거나 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네.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 법원은 예. 이와 관련해서 요 사유를 심리함에 있어서 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네.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범죄 중대성이 네. 결국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전해진 걸 볼 때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영장을 발부한 만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네. 시세조종, 그다음에 외관법 위반 같은 네. 것들입니다. 그런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가가 이제 별개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거나 네. 알 수 있었거나 또는 관여했는가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지시하거나 보고하는 등이 없어서 관여가 네. 없다.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나온 변호인이나 또는 삼성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지시받은 바가 없다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정도만 가지고 네. 변호가 된다면 네. 사실 대표이사나 아니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가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법원이 그냥 순진하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정치하게 네. 관련 지시도 관여도 없었다는 부분을 소명하는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네. 점이 아주 정치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도저히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보고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네. 이게 지시나 관여 등을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은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 같은 거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 네. 도주 우려 판단이 어려우니까 우리 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네. 범죄의 중대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까 네.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서 네. 구속 사유를 심리할 때 판단하는 사유 중에 범죄의 중대성인데요. 범죄가 중대해서 네. 예를 들면 판단을 해봤더니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도주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분이 뭐하러 도주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하러 도주하겠느냐, 대한민국을 나갈 가능성도 없다라고 네. 하면서 구속적부심은 계속 신청하시기는 했는데 네. 그럴 때 법원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 사정이나 이런 것을 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이 선고됐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주 우려랑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로 감안하는 도주 우려는 개념이 다른 건가 보네요. 약간 다르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아니면 주관적인 사정을 따져서 네. 도주 우려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하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판사가 임의로 저 사람은 도주 우려가 없다. 이 네.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소지가 생겨버리게 되는데 네. 주거 부정도 도주 우려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긴 하지만 네. 범죄 중대성도 상당히 중대한 네. 판단 근거가 됩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신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통상은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강제 수사를 많이 해서 압수수색을 많이 하면 증거가 많이 확보되는데 네.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피의자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니까 불구속 상태로 해야 되느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많이 해야 네. 된다는 거는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는 그렇게 해야만 증거가 확보된다는 정도인 거라서 네.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들은 흔히 당연히 네.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됐으니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네. 임의로 제출한 증거인 경우와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된 증거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검찰이 증거 다 가지고 있으니 증거인멸 염려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 부회장 구속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핵심은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결국 범죄의 중대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이 네. 어느 정도 소명되는가가 될 것인데요. 네. 범죄가 중대한데 관여된 바가 없어서 네. 범죄 혐의가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영장을 기각할 것이고 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 이 경우에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사유를 더 적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한참 있다가 결과가 나올 텐데 네. 범죄 혐의 소명되고 구속 사유 인정된다가 될지 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범죄 혐의 소명은 있는데 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할 네. 것인지인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다만 뭐 국민 여론이나 뭐 이런 네. 걸 감안해서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저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긴 네. 합니다만 구체적인 결과 예측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는 발부되지 않겠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전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네. 중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시받은 바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면 네. 이런 부분까지 안 갈 것이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거긴 네. 하지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이건데 네. 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네. 수사심의를 신청하니까 검찰이 영장을 바로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된 것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위는 어찌 되었든 간에 네. 그런 의혹을 이제 검찰이 네. 약간 받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서 네. 굳이 이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수사심의를 신청하니까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로서는 원래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어서 네. 또 그냥 단언해서 그렇게 수사심의 신청하니까 밉보여서 청구받았구나 이렇게 볼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검찰이랑 이 부회장 측이랑 수싸움을 참 여러 개 벌이는 것 같은데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